자, 반갑습니다. 저는 김윤재 강사라고 하고요. 네, 제가 어머님들 얼굴을 뵈면 누구 어머님인지 제가 감을 잘 못 잡겠는 어머님도 계시긴 하네요. 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갑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짧게 나눌 이야기는 이번 내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남은 내신이 있죠. 기말 내신에 대한 또 이야기, 그리고 3학년 내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능 최저에 대한 이야기 정도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100점 많습니다. 100점 많고 10명이 안 된다 해요. 전체 학년에서. 그렇죠? 100점이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 들은 적 있죠? 네. 100점이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한 7, 8명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주와 재원생이 5명입니다. 100점이. 그러니까 저희는 괜찮게 가고 있고요. 100점이 아니더라도 아깝게 하나 틀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 19명입니다. 그리고 97점 이상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뭐 엄청 훌륭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잘 유지하면서 진짜 중요한 수능 최저를 향해 가야 되는데 2학년은 제 예상대로 플랜대로 잘 가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감사드리고요. 그게 세 가지 축이 잘 맞아야 되니까요.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잘 케어해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기말도 잘 봐야 되는데 기말이 보통 숭실은 중간보다 어렵습니다. 늘 그랬고요. 그래서 기말이 어려울 건데 여기서 실수 없이 잘 쳐서 순항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보이시죠? 교과서가 60점입니다. 교과서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교과서랑은 굉장히 결이 다른 교과서가 꽂혔습니다. 한번 시간이 괜찮으시면 아이들 교과서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요. 이걸 어떻게 시험을 내겠다는 거지 싶은 이야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냅니다. 어떻게든 냅니다. 성실고는. 별복화라는 단어장이 1학년 때부터 꽂혀 있었던 거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은 이 책을 2년째 보는 겁니다. 좋은 책입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책이고요. 능률복화하고 견주었을 때 손색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바꾸신 것 같고요. 사실 능률복화로 갔었으면 저희는 더 좋았죠. 이주학은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러나 별복화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숭실고 덕분에요. 친구들은 이미 한 바퀴 돌렸던 테스트를 더 다지듯이 돌리는 과정에서 요번에는 중간고사 때 굉장히 많이 좀 세게 했는데요. 그게 괜찮았습니다. 그게 되게 괜찮았고 그래서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빡세게 돌릴 생각입니다. 전에 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단어 테스트, 예문 테스트만 봤는데 이번부터 하는 게 뭐냐면 유형별로 시험 문제에 따라 실제 시험 비스무리하게 냅니다. 그 테스트를 봐주면 아이들이 조금 감을 더 잘 잡더라고요. 네, 우리 중에 몇몇 학생은 그 컨텐츠가 괜찮아서 도움을 받다고 저한테 톡을 보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계속 돌릴 거고요. 15회분, 15일치 단어가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인데요. 이번에는 모의고사가 듣기가 빠지고 독해 부분만 들어갔는데요. 아마 기말고사 때는 듣기가 부활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 9월 거랑 또 11월에 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갈 거고요. 제가 이거는 예언할 수 있는데요.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올 겁니다. 숭실고 2학년, 2학기, 기말이죠. 네, 모의고사가 여태까지 이쪽에서 변별을 냈다면 2학기 기말부터는 이쪽도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중간 때 100점 받았다고 자만했다가 큰일 난다. 이런 겁니다. 그 정도면 사실 다 보신 겁니다. 어떻게 돌리는지는 결과가 말을 하니까 굳이 뭐 저희가 뭘 어떻게 하고요 이런 얘기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모의내신도 치고, 엄밀히 이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3차까지 안 보고 2차까지 봤던 것 같거든요. 숭실고 이번엔 2차 봤었고 당일날 총평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됐던 거고요. 저기 여기 분석 리포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향후 학습 방향이라고 적혀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방금 당연한 말씀 1을 드린 겁니다. 저는 당연한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한 말씀 2도 안 드려도 됩니다. 여기 학생이 많이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이런 잔소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당연한 말씀 2에서 제가 합리화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숭실고 친구들이 우수하거든요. 2학년이. 근데 두 부류로 나뉩니다. 두 부류로 나뉘고요. 한 부류는 제 말이 먹힙니다. 굉장한 너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제 말이 먹힙니다. 제가 다 우수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숭실고 2학년 학생들은 다 우수해요. 적어도 이주와 재원생들은 다 평균 이상이에요. 훌륭해요. 근데 이렇게 쑥 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제 말이 정말 잘 먹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 네 쌤. 그러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 사실은 제가 그게 아니라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러면서 그걸 자꾸 튕깁니다. 벽을 만들어서. 이 두 친구들의 내년 퍼포먼스는 제가 장담컨대 전자가 압도적으로 좋을 겁니다. 정말로요. 자기 생각 있게 주관이 있게 키우고 있는데요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적어도 영어에 관련돼서 입시에 관련돼서 조언을 마음을 아예 활짝 열고 그대로 수용하는 친구들이 나중 됐을 때 그 가속도가 엄청나게 강해지거든요. 아마 어머님들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미 충분히. 근데 제 말도 안 들으면 이제 큰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 미션이 뭐냐면 아이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 객관적 데이터로 또는 인간적인 정에 의지하고 뭘 어떻게 하든 전자는 잘 칭찬해주고 그래 너 열심히 잘하고 있다. 난 네 때문에 선생님 학원 강사하는 보람을 느낀다. 이러면서 계속 칭찬해주고 있지만 후자들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이 아이들을 칭찬하고 뭐 어떻게든 끌어내서 제 말이 좀 들어가게 하는 게 제 미션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내년에는 정말 이주학원 플래카드가 굉장히 막 이렇게 그죠? 좋은 대학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럴 것이고 그게 제가 실패하면 요 전자인 아이들만 좋은 대학 간다고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제가 그 핑계대지 않고 시키는 것에 대해서 투덜대지 않고 또는 반박하지 않고 그걸 그냥 묵묵히 잘 해내가고 매일매일 보고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감사히 그걸 해주는 친구들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저도 각도를 갖고 노력을 할 거니까요. 어머님들께서도 혹시 아이가 좀 센 말을 반신반의 한다거나 할 때 잘 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 말을 잘 들을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숭실고 3학년 내신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학년도 제가 쳤습니다. 예일여고 빡세잖아요.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거의 제일 빡센 학교인데요. 예일여고 고3 수능특강 반영 지문이 69개입니다. 69개면 꽤 많은 양이에요. 생각해보시면 지문 개수가 69개라고요? 모의고사 1개가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너 몇 개야?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죠? 근데 69개고 선정고는 문과가 64개고 이과가 올해 기준으로 중간고사 때 이과가 40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숭실은 문이과 공통으로 몇 개 나왔을까요? 114개입니다. 114개입니다. 걔네 모의 내신을 몇 차례 본지 아십니까? 범위 끝날 때마다 불고 장난 아닙니다. 근데 또 숭실고 3학년 초에 갑자기 이제 애들이 하고 정신 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2학년까지 띵가띵가 놀다가 3학년 초에
그렇구나. 그러고 쓸데없는데 갑자기 내신 공부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아이들조차. 그래서 막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하는 바람에 컷이 2학년 때랑 비슷하게 유지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자칫 잘못하면 2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점이 큰 걸 틀리면요. 배점이 작은 걸 하나 틀리는 경우 1등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2개 틀리면요. 그냥 2등급입니다. 2개 틀렸는데 2등급인데 몇 등으로 2등급이냐면 15등 뭐 이런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14등까지 1등급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2학년보다 조금 줄던데요? 뭐였을까요? 무슨 운동하는 친구들이 빠지는지 하여튼 인원이 조금 줄어서 13명까지 12명까지 이렇게 줄었을 때 1등급을 치려면 정말 그 많은 지문을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주 1회 부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과연 될까요? 돼요. 돼요. 1등급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범위가 많은 것과 다예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꾸준히 제가 이번 겨울 방학부터 계속 아이들을 설득해서 꾸준히 영어 공부하는 습관만 들여놓으면 지문 쭉 치고 계속 보고 하면서 가면 주 1회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만약에 주 1회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원장님 그 상의 하에 주 2회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숭실고 3학년 내신은 피를 말린다. 매일 적당량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만이 1등급을 칠 수 있다. 3학년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2학년 때까지 아무리 잘해도 3학년 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3학년 내신까지. 그럼 숭실고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문제가 많은 거 말고 뭐가 특별한데요? 라고 보시면 이 근처 서부학군 고3 내신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부 있죠. 가재울고 이런 데 빼고요. 일부 빼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심지어 다른 학교 내신 문제랑 숭실고 내신 문제랑 뭐야 이거 비슷한데?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비슷비슷합니다. 한 2문제 빼고요. 매우 숭실스러운 2문제가 있는데 그거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숭실 3학년 내신 얘기 드렸고요. 수능 영어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을 거예요. 비운의 해인데 내년이 직접 연계가 됐다면 제가 친구들 내신 수능 최저를 내신이 아니라 수능 최저를 훨씬 잘 맞춰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공력을 많이 들여서 매년 이게 연계될 거다라는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거기서 잘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애들 공부를 시키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럼 13점이 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온전히 오롯이 실력만으로 13점을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러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잘 나오는데요. 고2 거잖아요. 고3 거 풀어봤냐고요. 그것도 고3 3월 말고 진짜 수능이나 어렵게 나온 해 9월 평가원을 풀어봤느냐는 거죠. 안 풀어봤잖아요. 그거 엄청 어렵거든요. 영어를 가르치는 제가 봐도 어렵다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이해하고 풀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연계가 빠졌다는 건, 직접 연계가 빠졌다는 건 아이들이 자기의 실력이든 스킬이든 뭐가 됐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힘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거 우리 내신 공부하느라고 키울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고3 되면 없어요. 그리고 고3 되면 그거 못해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언제다?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저는 올해 고3을 전임처럼 제가 했는데요. 걔 숭실고 2학년한테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확보한 상태고요. 제가 올해 고3 아이들과 내년에 고3이 될 아이들을 위해서 발품 팔아서 대치동이나 뭐 유명한 학원들 있잖아요. 이제 자료들을 제가 많이 얻어놨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지필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뿌려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시중에 대치동이 뿌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 어차피 저희 개강하려면 며칠 뜨거든요. 날짜가. 그래서 한번 아이들 풀어보려고 오늘 오신 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걸 풀어보면 이 정도면 윤재쌤 제작 퀄리티가 괜찮네요. 문제가 되게 퀄리티가 좋고 풀었을 때 약간 느낌이 좋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저한테 그런 친구들은 어머님도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랑 카톡으로 플랜을 짜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일의 관리의 생명은 소통이에요.
강사랑 아이가 계속 소통해야 돼요. 선생님 저 오늘 이거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소통해야 되고요. 자료 주세요. 또는 자료에 링크를 주세요. 제가 뽑을게요. 링크만 주세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 언제 갈 테니까 혹시 뽑아놔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뻔뻔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 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여기 카톡이 옵니다. 그럼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질문인데? 그럼 이제 딱 보면 아니나 다를까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나 질문이 자꾸 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와이프가 체념한 듯이 빨리 해결해주고 와 그러고 저쪽 코너로 갑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그 답변을 달아주고 또 가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숭실 바보예요. 다른 학교 애들이 톡을 보내면 잘 답변을 잘 안 해줘요. 밤에 해줘요. 근데 숭실 애들이 보내면 애지간하면 그때 해줘요. 확인하면. 그러니까 저를 고3 강사로 두고 있는 이주아 어학원에서 제가 하필이면 숭실고를 맡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시너지가 되면 됐지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활용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고 지혜롭게. 저 억울하지 않아요. 저를 막 있는 대로 다 써먹고 우려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주 1회로도 충분하느냐라고 여쭤보시면 가능하다. 아이들이 어떻게 주중을 보내느냐에 따라 수업이 없는 비등원일을 어떻게 매일매일 관리를 잘하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 1회로도 수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경험을 통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신 말씀이십니까? 예.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통 남학생들이 덤벙대느라 질문이 요구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감점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함정을 파놓은 거에 걸리기도 합니다. 100점을 맞는 아이들이 좀 숭실고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학년 1학기 때 100점이 4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멘붕이었죠. 다 1등급이 아니라 하나 틀리면 3등급이고 다 맞아도 2등급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는 어떻게 100점을 다 맞았느냐고. 시험지를 보면 실수를 안 하면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아시죠? 실수를 잘합니다. 이상하게 실수를 잘합니다. 특히 숭실고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감상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임팩트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숭실고라는 학교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낮아도 사실은 내신에서 2등급, 1등급을 받는 게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걸 알고 지원을 하셨죠. 처음에 숭실 쓸까 대성 쓸까 특목고 쓸까 숭실 쓸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마 그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듯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지금도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만 고3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애들이. 지금도 이제 김재 쌤이 여러분의 선배들하고 고3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에서 몇 명이나 공부하냐? 라고 이제 엊그제 물어보셨더니 1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1명 빼고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수능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수능이 아직 안 끝났는데 단 1명 빼고는 모두가 다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가 된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고2고 마지막 기말고사라는 시험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숭실고등학교에서 3학년이 되는 여러분은 정말 무소의 뿔처럼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고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은 연꽃처럼 여러분이 혼자서 30여 명의 학생들 중에 단 1명으로서 반드시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바로 이것은 입시에서 이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들을 같이 하시는 거죠. 학생들이 선수로서 레이스를 막 뛰고 있을 때 옆에서 물도 챙겨주시고 같이 어느 정도 보폭을 밟아서 달려주시면
이 친구가 자기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면서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데 실제로 학부모님들도 입시를 처음 치르시거나 아니면 입시에 대해서 아이가 너무 안쓰럽게 보이게 되면은 그 구력이 너무 짧아져서 3학년 1학기 때 그 구력이 끊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최저까지 가지도 못하거나 뭐 여태까지 애썼는데 3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최저는 안 맞추고 학종으로 가야지 약간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잡고 밝히시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을 정말 보내실 거면요. 자, 구체적으로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숭실고등학교에서 이제 3학년이 되시면 여러분은 어떤 문을 열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혹시 어머님들 생각하기 아니면 학생들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입시를 4년짜리 계획을 혹시 세우세요? 아니시죠? 네. 아버님 혹시 재수 생각 있으세요? 아이? 아니시죠? 대부분 우리 학부모님들 서부학군의 특징은 뭐냐면 재수를 겁나 싫어하세요. 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다가 가훈이세요. 그리고 학생들도 재수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4년짜리 계획이나 5년짜리 계획 같은 것은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명 교육특구라고 하는 대치동이나 목동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엄마 마음속에는 4년짜리 계획이 있어요. 우리 애 죽어도 건대 이하는 안 보낼 거야. 붙어도 안 보내. 건대 이하면 무조건 건대 이상은 보내야지. 그럴 거면 고3 때까지 달려보다가 안 되면 한 해 더 시키지 뭐. 아니면 의대 보낼 거면 5년짜리 계획까지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동네의 분위기가 있고요. 또 우리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고3 때 현역으로 건대 이하라도 인서울이면 됐지 그러고 이제 보내고 싶어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중에 학교 가서 반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고3 때 대학을 보내실 거면 당연히 수시로 가야죠. 우리 동네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정시가 확대됐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그리고 이제 내신이 본인 생각의 기준에 좀 적절치 않고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엄마 나 정시 가야 되나 봐. 나 내신 다 접고 나 이제부터 정시 대비할래 라는 애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친구들이 정말 레알 정시러인지 여부는 얘기나 감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문을 여실 건가요? 교과와 종합이라는 수시의 문이 있고요. 자, 아니면 논술과 정시라고 하는, 논술은 수시지만 어찌됐건 논술 전형으로 가시던가 정시로 정말로 전과목을 수능으로 한번 재수생들이랑 맞짱을 뜨던가 둘 중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2가지 문 중에 하나의 문을 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만 이쪽 문을 열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에 이제 학교별 간담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일까지 할 건데 예일여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2학년 학생 중에 이제 한 명이 와서 내신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죠. 4점 몇 등급이 나요. 지금 예일에서. 근데 걔가 공부를 못하고 되게 멍청하고 뭐 그러냐면 전혀 아니에요. 똑똑한 아이인데 아무튼 관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 내신으로 정시 갈래요 라는 애들이 대성이나 예일에선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신 다 포기하고 학원도 다니던 거 다 드랍하고. 그래서 너 정시 갈 거야? 예, 정시 가야 돼요. 너 내신 몇인데? 4.6 나와요. 근데 왜 성적표를 안 갖고 오냐? 근데 선생님 저 모의고사 보면 수학은 계속 1등급이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논술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논술 봐서 수능을 전 과목을 다 볼 게 아니라 최저를 2-3과목 맞춰가지고 딱 논술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논술학원 알아보자 우리. 성적표를 갖고 와라. 이건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숭실고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숭실고 내신 따기 좋은 학교인데 숭실에서 4점면 나온 애가 논술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만약 정시를 혹시 생각해야 되냐? 엄마도 지금까지 내신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럼 정시로 확 돌려버려? 이제 이런 마음도 있을 텐데 긴지 아닌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에서 내신이 2, 3등급 나오는 학생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내신이 2, 3등급이요. 한 2.4 정도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하고 내신을 비교해보면 내신이 더 좋을 확률, 비슷할 확률? 아니? 내신은 2, 3등급인데 수능은 막 모의고사 보면 1 찍고 막 난리가 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마지막 말씀드린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숭실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이 좋죠.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여기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온다. 여기에 체크가 되면은 거기다가 국수형의 100분위 점수를 한번 써보세요. 등급을 써도 좋고요. 그래서 국수형이 그래도 112 나오네. 이러면은 뭐 정시 괜찮죠? 안 말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거. 그리고 세 과목 중에 만약에 두 과목 정도를 한번 기재를 해봤더니만 역시 경쟁력 있다. 아니다. 다 뭐 별로고 한 과목 정도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전략 과목이 될 거고 그건 수시에서 최저 등급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정시로 돌려야 되는 근간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 정시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나 학부모님이 비슷하시다면 바로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숫자 싸움을 해야지 감정이라든가 뉴스를 보고 판단하실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고에서 지금 현재 최상위권 학생들도 여기 앉아 계세요.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최상위권 학생은 무조건 종합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상위권, 즉 스카이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안 보는 전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영고, 서성안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종합 전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종합 전형은 다 아시는 것처럼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에 맞는 나만의 특별한 생기부가 나와줘야죠. 일반적이고 밋밋하고 김숭실군, 이숭실군 뭐 이런 일반적인 생기부가 아니라 나만의 생기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최상위권들이 가야 되는 그 대학에서는 이렇게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최저 등급, 모의고사의 최저 등급처럼 수능의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고 빡센 기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최상위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전략까지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다만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같이 건드려 줄 수 있는 것은 숭실이다 보니까 오히려 최상위권이 피보는 경우가 있는 거 아시죠? 사실은 내신이 모의고사, 그러니까 영어적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숭실 가면 내신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되고 영어를 되게 잘하는 애가 두각을 나타낼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밋밋해지고 하나 삑살이 나면 갑자기 3등급 뜨는 상황도 생겼고 작년에.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실수가 안 나오게 하는 작업.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수가 안 나오게 하는 작업과 또 생기부에서 그 친구만의 고유한 아주 특이한 정말 그 색깔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생기부를 만들어주는 작업, 이것들을 저희가 해주는 거고 더불어 최저를 맞출 때 영어를 반드시 써야만 할 거기 때문에 주요 과목에서 들어갈 테니까 최저를 맞추는 작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숭실에서 1.5 정도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종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교과를 당연히 머릿속에 다 넣으셔야죠. 학생부 교과 전형. 1.5에서 뭐 2.9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전형을 머릿속에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과로 쓰기에는 뭐 내신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중에서도 이제 상담한 학생들이 좀 계시긴 한데요. 지금 여러분하고 동학년들이죠. 명지 캠퍼스하고 구상 캠퍼스에서 생기부를 내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낸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3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지고등학교에서 내신이 2.3등급이 되는 학생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신이 2.3이면 윤호야, 반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돼? 그쵸. 한 3, 4등 정도 해야죠. 어떤 반은 2등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반에서 2, 3, 4등이면 되게 잘하는 거 맞죠? 엄청 잘하는 거죠. 명지고도 마찬가지예요. 반에서 한 2, 3, 4등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내신을 이렇게 잘 올리는 것까지 하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학원도 다 다니고 밤을 새고 스터디 카페도 다니고 중간 끝나면 기말하고 기말 끝나면 잠깐 있다 또 중간하고 막 이 난리를 우리도 치고 있는데 그러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얘 모의고사 성적표를 까보니까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고 영어가 2가 나오더라고요. 얘 뭐 한 겁니까? 내신만 한 거죠. 내신만 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관리라든가 모의고사 최저 등급을 뭘로 맞춰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이 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뭐 되게 몰라서 그랬다, 잘 안 해서 그랬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신이 그렇잖아요. 내신 레이스에 딱 들어가면 그걸 등급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지원학과는 생명공학 분야를 가고자 하는데요. 이 친구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최고가 1순위는 명지대학교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명지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명지대가 싫으면 광운대를 가야 될 거예요. 최저가 없는 학교들의 수준은 그 정도니까요. 자,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가게 된다면 서류가 좀 괜찮더라고요, 이 친구가. 1학년 서류만 봐서는 다 파악을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저희한테 낸 서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종합전형으로 더 만들어서 간다 그러면 1위는 국민대, 그리고 동국대, 건국대까지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넥스트 스텝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전체 토탈로 해서 2.3등급인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조금 어렵다. 내신을 좀 더 올려야 되는데 전략 과목으로 일단 영어를 1을 찍자. 2.1, 2.3 이렇게 나오니까 영어가. 그래서 1을 찍고 이 최저에서는 전 과목 모의고사를 다 잘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2과목 혹은 3과목의 합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제일 지금 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 뭔가요? 영어네요. 영어 얘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근데 이제 어머님들 눈에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수학에 돈 쓴 게 얼마인데 중학교 때부터 지금 학원이고 특강이고 과외고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살을 찍냐 지금. 이거 좀 더 올려야겠다가 이제 학부모님들의 눈에는 저게 더 먼저 보이시는 거죠. 본인들도 나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수학이 삿떴어. 수학 진짜 부족해. 그래서 수학 특강 들어야 돼. 그래서 수학 더 올려야 돼. 근데 되게 내신에서 만약에 수학이 4가 뜨면 올려야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만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4를 뜨는데 이걸로 최저를 맞춘다는 겁니까? 그럼 3 맞춰갖고 최저를 맞춰요? 되게 이상하죠? 비전략적이네요. 등급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영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학생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영어 등급을 1로 올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탐구랑 합쳐가지고 재수생 들어와서 등급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실은 2합 5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는 저희랑 상담을 하게 될 때 그런저런 개념이 좀 없었어요. 부족한 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모든 걸 다 동시에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신도 올려야 돼, 모의고사도 안 나오니까 올려야 돼, 서류도 부족하니까 더 메꿔야 돼. 이런 거는 마치 학부모님들 보고 애들 밥도 기가 막히게 맛있게 요리도 할 수 있으면서 재테크도 잘하고 그리고 막 정말 외모도 너무나 무슨 연예인처럼 꾸미고 이거 모두 다 갖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목표를 정해줬고 전체 토탈 내신이 너가 2학년 때 1.91까지만 만들면 그래서 최저를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다면 명지대가 웬 말이니 한국 외대 갈 수 있어요. 1순위. 그리고 시립대, 숙대까지 갈 수 있고 종합전형으로는 건대까지 갈 수 있다. 왜 내신이 올랐으니까. 서류를 또 맞춰야 되는 그 포인트를 또 집어줬던 거죠. 자, 이렇게 상담을 하면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요. 그래서 묻지마 달리기라든가 끝이 안 보이게 되는 뭐 끝없는 이런 어떤 고군분투를 계속하는 것들이 아니라 올려야 될 과목들의 전략이 생기고 그 시즌이 딱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새로운 희망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공감을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옆에는 비슷한 시기에 상담을 했던 대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대성고등학교에서 내신이 2.44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잘하는 친구죠. 대성에서 2.4 나오면. 그런데 얘 모의고사 성적표를 까봤더니만 와 대박이에요. 남학생인데 국어가 1이 나왔어. 11월 모평에서. 그리고 수학이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가 2가 나왔어요. 아,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뭐가 보였냐면 와, 이 엄마 장난 아니시네. 중3 때부터 국어도 시키고 수학도 다 선행 돌리고 중3 때부터 수능을 시킨 거예요, 이 엄마는. 그러니까 남학생이지만 국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중3 때부터 국어를 이미 세팅을 하신 거죠. 수학도 다 이미 어느 정도 달려놨고 그리고 얘가 그것들에 호흡을 같이 해줬던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고등학교 입학해갖고 못 만들어요. 이런 등급들은. 학부모님들 밑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대입은 고1 때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3 때 막 이러시잖아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빡세게 공부할 건데 숨고르기 좀 하고 좀 애가 쉬엄쉬엄 하고 좀 체력도 단련하고 좀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빡세게 하겠지. 죄송합니다만은 최저를 못 맞춰요. 그렇게 해갖고 내신도 안 나오고 중3 때 수능 유형으로 스타트를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3과 고1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지 그림이 나옵니다. 얘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유형의 학생이고요. 컴공을 가고 싶어 했는데 교과로도 최저를 맞추기 때문에 숭실대 컴공과를 일단 합격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요.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기계가 뽑는 거잖아요.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신 점수를 집어 넣기만 하면 되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복불복이 아니라 이미 고3 때 원서 쓰기 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모의고사를 몇 번을 봅니까? 당연히 최저 과목들이 뭐가 될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걸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각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다가 숭실대를 교과로는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수능에서 혹시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다들 아시지만 시험은 대박 쪽박이 없어요. 시험에 무슨 대박이 있습니까? 수능 대박 기원이라는 말을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모든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찬가지고 본인이 공부한 만큼 했던 점수를 그날 가서 가져오는 거지 갑자기 무슨 울렁증이 와서 점수가 훅 떨어졌다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그것도 일종의 실력이고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무쏘의 뿔처럼 가서 그날 그 점수 가져오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대박 기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안정적으로 2개 정도 생각하고 서류가 됐다 그러면 종합으로 위로 상향 지원하는 거죠. 교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도 비슷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교과로 어디 갈 수 있고 종합으로 어디 갈 수 있고 야 올려 그래서 대성이니까 2.16까지 만들어서 교과로 숭실대 여전히 확실하게 붙게끔 만들자. 지금 약간 불안 요인 좀 있다.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두 학생은 어찌 보면 내신이 비슷해서 걔도 반에서 3, 4등 한대. 그 집 아들도 반에서 3, 4등 한대. 아유 잘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결과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은 의외의 성적표들이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대학에 대해서. 자, 뭐 그 다음 사례도 보여드리게 되고요. 결국 이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서부학군이 이게 너무 약해요. 그래도 대성예일은 좀 맞춰요. 엄마들도 정보도 더 많으시고 솔직히 애들도 학업 분위기도 좀 되고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숭실고등학교 고3의 현장은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이 이미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애들은 이미 다 풀어져 버렸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별로 안 그런 애들이 있죠. 왜냐면 마음속에 내신이 마음대로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약간 타협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지만 피할 수는 없고 2학기가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또 방황을 합니다. 이런 애들은 점점 3학년이 되면 더 많아지고요. 옆에 친구가 그러면 나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하면서 결국 반 안에서 한 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럼 뒤에 애들은 뭐 하느냐. 라면 까먹고 뭐 유튜브 보고 막 축구하고 게임하고 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이 모의고사를 잘 볼까요? 자, 11월이 됩니다. 11월에 전국연합 모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시험을 정색하고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 성적표를 갖고 오세요. 누구처럼 옆에서 자고 수학 문제집 보자마자 그냥 엎어져 있고 그거는 남의 얘기예요. 우리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 시기가 또 사실 우리가 기말고사를 한참 대비하는 기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기말고사 공부하고 맨날 학원 가고 막 독서실 다니고 이러니까 내일이 모의고사래? 그럼 맞다. 내일 모의고사래?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들도. 그런데 모의고사 되게 중요해요. 최저를 맞출지 못 맞출지 그걸 보고 판단할 거니까. 그날 아침에도 오전에 일절 6시엔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8시에 국어가 시작이 되니까 보통. 모든 시험들이 그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시험장에 가면 머리가 안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메가스터디 1타 국어 강사 김노국 강사 같은 경우는 고3들을 관리할 때 조교들이 하는 일이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알람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왜냐면 2시간 뒤에 국어 시험 시작합니다. 실전 연습 시키는 거죠. 탄수화물 먹고 국어 시간에 열심히 시험 보고 2교시 수학도 열심히 풀고 점심 먹고 영어 시간에 DB 자는 게 아니라 듣기부터 시작해서 시험 실시간으로 보고 듣기 풀면서는 맞출 수 있는 실용문이라든가 쉬운 문제들 빨리 풀어내서 시간 제한 없이 어찌됐건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거뜬히 풀어낼 수 있고 탐구도 보고 왜냐면 탐구가 되게 중요한 주요 과목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험장을 떠나는 그 발걸음은 와 시험 봤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왜 이렇게 멘탈 다 털려 기빨려 죽겠네?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냥 TV 자서 오늘 시험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성적표 갖고 오세요. 11월 거. 그래야 상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를 맞추는 애는요. 내신이 똑같이 2.4가 나와도 만약에 2합 4 정도다 그러면 남학생들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숙대 정도 이상의 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2합 5를 맞추면 국민대, 2합 6을 맞추면 단국대, 그걸 못 맞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명지대라든가
광운대 정도의 수준밖에 못 갑니다. 똑같은 2.5등급, 2.4등급이라도 고민하는 게 다른 거죠. 원서 쓰는 게 다른 거고요. 근데 우리 동네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처 몰랐다는 거죠. 아니면 알았지만 더 이상 애한테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 전략 있는 학부모님들은 최저 2과목을 뭘로 선택할지가 이미 전략에 나와줘야 돼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잠시 전에도 이제 고1 엄마들하고 상담을 좀 드렸는데 다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근데 고1 거니까 이제 약간 도드라지진 않는데 100분위를 보셔야죠. 등급을 볼 게 아니라. 등급은 그냥 2 혹은 3 이렇게 찍혀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90점이라도 그 시험의 난이도와 또 같이 본 아이들의 실력 편차에 따라서 100% 안에서 내 아이가 상위 몇 %에 속해 있는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과목들이 얘가 최저를 맞출 확률이 제일 높은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똑같이 볼 게 아니라, 등급이 편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지만 100분위 성적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영어랑 탐구 내지는 뭐 수학하고 탐구, 국어랑 탐구 이렇게 해서 2합 5, 2합 6 요 최저를 맞추는 건데, 최저의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고 같은 학교라도 과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데 내년에 조금 바뀌기도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자료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예시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면 일단은 사실은 2합 5 뭐 이런 게 많죠. 자, 지금까지가 이제 한 판 딱 접고 교과까지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숭실고등학교에서 최상위급, 즉 1등급에 속하는 A그룹의 학생들은 서연고, 성균관대, 한양대, 중간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뭐 요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는 요 정도의 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숭실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본인이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시고 종합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전형. 교과는 이제 잠깐 매듭을 짚고요. 종합전형으로는 사실 서류만 된다 그러면은 교과보다는 더 좋은 대학들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주와 어학원은 몇 년간 사실 종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종합이 너무 중요하다. 종합만 된다 그러면은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우리는 이거에 올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신에 해당이 되는 등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기부 진단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받으신 학생들도 있어요, 이 중에서도. 근데 생기부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은 1학년 생기부밖에 없죠. 2학년 생기부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기재를 지금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언제 보실 수 있냐면 당연히 2월 달에 열람도 가능하시고 출력도 가능하신데, 그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생기부를 성적 추이부터 해서 학교 경쟁력까지 해서 이제 분석을 해요. 그 분석을 하면 이 생기부가 과연 경쟁력이 있냐, 아니면은 이거는 못 쓰는 생기부냐, 너무 이 구멍 난 게 많다,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점수화해서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상담을 했던 사례고요. 성적 추이는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성적이 올랐다, 2학년도 1학기보다 2학기가 성적이 올랐다, 같은 과목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특히 만약에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 과목의 내신 성적이 점차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리고 영문과 갈 거면 영어 성적이 4등급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 추이에서 가산점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숭실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는 창체활동에 대해서 정말 예만에 2020년도에 고2를 살고 있는 숭실고등학교 2학년의 김땡땡 군만의 창체활동이 묻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뭐 무슨 명사 초청 뭐 연설에 참여함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참여해서 본인이 자기만이 느끼고 배운 점, 자기만이 깨달은 점,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유발이 됐는지 그 자기만의 어떤 컬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숭실고가 이 부분이 가만히 있으면 해주시냐면 안 해주세요, 잘.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세특이 있죠. 과목마다 한 학기에 250자, 그러면은 1년이면 500자, 영어도 500자, 수학도 500자, 과학도 500자씩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는데, 뭘 써주시느냐? 수행평가한 거, 탐구보고서 낸 거, 수업 시간에 발표한 거, 그리고 질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과목당 500자씩 이렇게 아이를 평가하거나 관찰한 내용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지금 현재 이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어필이 안 돼가지고 글자 수가 채워지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 하나도 없이 아무 말 대잔치로 차여져 있는 생기부도 있습니다. 후자 쪽에 속한다면 과감히 포기하시기를 그냥 권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와서 못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상 경력도 있죠. 자, 그리고 독서 활동도 있습니다. 수상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공하고 관련된 수상이 있는지, 그리고 상도 예를 들어 최상위권인데 성적은 최상위권인데 상이 막 장려상이야. 이러면 또 이건 가산점이 감점 요인이 있는 거예요. 성적에 비해서 그 수상 부분이 너무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독서는 과목별로 2-3권 정도씩을 기재를 하시는 건데 이것도 무슨 어느 대학교에서 추천한 필독서를 쓰는 것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수행평가와 관련 있던 거. 아까 보고서 발표했으면 보고서 발표하느라고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그 몇 안 되는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거 있는 논문 아니면 관련된 도서를 찾아서 공부하다가 근거를 쓰는 거니까 당연히 그 책에 꽂혀야죠. 관련 없는 아무 책이나 그렇게 쓰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기부의 마지막 항목이 담임 종합 의견이잖아요. 이 부분도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주도부터 얘가 협업이 가능한 아이인지, 인성은 어떤지, 그리고 진로 활동은 제대로 했는지 여부까지 해서 선생님께서는 키워드를 갖고 이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창체에서 만약에 진로 활동이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담임 종합 의견에서 사실 그 부분이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전반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저희가 평가를 했더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창체에서 조금 감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교 행사만 잔뜩 써 있고. 자, 그리고 어이없게도 독서에서 빵꾸가 난 거, 이거는 되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기재를 그냥 써서 내기만 하면 해주는 건데 못 챙긴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경쟁력인데 학교 경쟁력은 예를 들어 한화고 정도가 한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성이나 예일여고가 한 3.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숭실은 한 3.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신이 좋은 대신 학교 평점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토탈 등급은 점수를 봤더니 35점 정도면 이거 되게 경쟁력 있고 괜찮은 생기부라고 할 텐데 약간의 감점 요인 어디죠? 창체랑 독서랑 학교 경쟁력인데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감점이 생기는 바람에 약간 기스가 난 생기부의 진단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야 포기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으니 너 2학년 때 창체를 어떻게 해야겠니? 그 독서를 지금 챙겨야 되지 않겠니? 과목마다? 그리고 왜 영어 독서에는 원서가 없는 거니? 원서가 무조건 2권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학생과 생기부 상담을 진행을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약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약대는 지금 지원 뭐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약대 지원 학생은 소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약대가 인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제 공대 쪽으로다가 나비 효과처럼 좋은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정원이 약대가 없었을 때는 약학 전문 대학원만 있을 때에는 약대가 학부고로 없으니까 약전을 가려는 애들이 생명공학이나 화공과를 많이 지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생겼으니까 뭐 생명공학이나 화공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은 수준이 조금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합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는 거죠, 지금. 예전에 이제 약대가 있었을 때하고 지금 약전이 있을 때랑 비교 대조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약대는 종합으로도 뽑고 교과로도 뽑는데 서울 시내 소재 대학의 약대들은 주로 종합으로 뽑고요. 그리고 지방권에 있는 약대들은 주로 교과로 뽑습니다. 그것도 대학마다 좀 다르다는 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숭실고에서 가장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고교 추천 전형은 수시고요. 수시 6장의 원서 중에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으실 텐데 이건 일반 전형이 아니라 추천 전형이라고 따로 솔팅이 돼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경쟁률이 낮아요. 일반 전형은 사실 경쟁률이 막 10대 1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추천서만 받을 수 있다면 경쟁률이 5대 1이나 6대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 우리 지금 현재 고2인 학생들부터 그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서 1686명까지가 늘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고3은 아닌데 여러분부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적용이. 이게 언제 발표가 났습니까? 작년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발표라는 이 내용으로 교감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제 딸 사건 때문에 대입이 왜 이렇게 공정하지가 못하냐. 있는 집 자식만 대학 가고 이게 다 뭐냐. 특기자들 이런 거 다 뭐냐. 생기부도 있는 집 자식만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래갖고 강화 발표가 났고 그때 이제 정시가 늘어나는 얘기가 나왔었죠. 정시가 늘고 40%까지. 그리고 특기자나 논술이 점점 폐지가 된다. 그래서 중3부터는 특기자도 없고 논술 전형이 아예 없어요. 이제 지금 현재 중3부터는. 그리고 생기부도 기재사항들이 대거 축소가 되고 그러나 생기부의 비밀은 또 따로 있습니다. 차녀나 차남이 있으시다면 뭐 따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수도권 대학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야 추천 전형 고교 추천 전형 10%씩 다 늘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이렇게까지 늘었어요. 10,000명이 넘어요.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 이맘때쯤이 아니라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사실 수시 원서를 여러분들이 써야 돼. 대박이죠. 와, 진짜 이런 날이 온다. 응? 근데 이제 고3 딱 올라가서요. 숭실고등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딱 이렇게 고3 선생님들, 진로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자, 올해 선수들 좀 추려봅시다. 이렇게 돼요. 선수들, 본선 진출할 수 있는 선수들을 추려봅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이과에 지금 서울대 직윤슬 선수는 누구야? 뭐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고 문과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네 지금 가서 어때? 최저는 맞춰? 이러면은 교장 선생님 이과는 맞출 것 같은데 문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직윤을 또 이번에 2장 카드를 못 쓴다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서울대는 일단 2장이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는 4%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숭실고가 만약에 고3 정원이 300명이라고 한다면 3, 40이니까 12장의 추천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써져야 정상이죠,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면. 근데 우리 숭실고에서 고대를 12명이 쓸 수 있을까요? 쓰는데 뭐 돈도 들지만은 쓰는 건 자유라고 하지만은 쓰지 못하죠. 왜냐면 떨어질 게 뻔하니까. 일단 서류가 들어가요. 스카이는 서류 안 보는 학교가 없어요. 무조건 봐요. 그래서 학종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 고려대 이제 최저는 수능의 최저를 가져오라는 기준은 거의 서울대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3합 5 그리고 문과가 3합 5고 이과가 3합 6이겠죠. 3개 과목의 합을 5를 가져와라. 3개 과목의 합을 6을 가져와라인데 여기서 탐구는 2과목의 평균을 가져와라. 이렇게 기준이 이제 내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과면 만약에 국어가 2야. 그럼 영어가 2야. 그럼 탐구는 몇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2과목의 평균이 1이니까 100점 맞으라 소리예요. 지금 탐구 2과목을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거 너무 빡센 거죠? 이렇게 빡센 고대의 최저를 서부학군에서는 맞추기 힘들어요. 그건 대성에서 전교 1등 해도 좀 힘듭니다. 예일에서 전교 1등을 해도 힘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간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가느니 차라리 연대를 최저 없는 조건의 뭐 추천 전형으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이런 대학들도 있고 예를 들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서류도 안 보고 면접도 안 보고 그냥 100% 내신만 갖고 뽑겠대요. 그런데 지금 제한이 없대요. 뭐야? 그러면은 뭐 국민대는 막 100명도 써도 되냐? 근데 100명이 쓰겠냐? 100명이 쓰질 않죠. 여기 최초 수능 최저의 조건이 2개 과목의 합이 5, 2개 과목의 합이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 3, 3, 3 뭐 이렇게 맞춰서 이제 합격을 하라고 하는 건데 정말 내신이 한 1점대다 아니면 2점대 초반이다 되고 이걸 최저를 맞추면 국민대가 합격이 된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률이 낮잖아요, 저게. 그리고 이거는 정시하고 비할 게 아니잖아요. 정시는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최저 과목 딱 2개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 엄마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걸 보고. 야, 우리 대치동에서 꿈도 못 꾸를 일들이 지금 저기선 저거 맞추면은 지금 내신이 돼가지고 애가 저기 간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제 인기가 높아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숫자예요. 그럼 지금은 추천서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가지고 한 학교에 한 60장 정도가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때부터는 이제 학교 전체 정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00장이 넘어가는 102장에서 136장에 해당이 되는 추천서가 이만큼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쏟아지면 뭐합니까? 최저를 못 맞추면은
사실은 그중에서 몇 명만 쓰게 되겠죠. 그런데 정원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3학년 1학기 때 어머님들을 모으실 거예요. 교장 선생님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최저 맞출 수 있어? 그 친구? 없어? 모의고사 성적 어때? 담임 선생님들한테 다 추천받아서? 그러면 그 친구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니까 걔한테 3장 줘. 내신이 좋아도 걔가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걔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최저를 못 맞추는 학교를 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중복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되는 조건에 있는 애들만 선수로 올려보내서 본선 진출 시키겠죠. 그러면 사실 이 정보가 되게 빠삭하다면 내년에 1학기 때는 학교가 시끌벅적해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운영해야 한다고 그 아들한테만 3장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 내신도 괜찮고 최저도 맞추는데 왜 추천서를 하나만 받아왔어요, 선생님? 왜 우리 아들 내가 딱 보니까 국민대도 되고 건대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하나만 주십니까?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이걸 다 아시면, 너네들도 이걸 다 알면. 학교는 당연히 객관적인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강남권에서 이거 이미 발표한 학교들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숭실고등학교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 기준이 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애가 점수가 돼야지 물어보죠. 어머니 그러면은 모의고사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저는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다닥 이렇게 얘기가 가져야죠. 탐구랑 영어랑 이렇게 해서 맞출 거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맞을 수 있게끔 제가 힘쓰고 있고 지금 등급 3월 모평, 6월 모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 장을 쓸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중복 합격을 할 겁니다. 와, 대박이에요. 경쟁률도 낮은데 중복 합격을 하니까 당연히 한 명이 2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추가 합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학군을 위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최저만 맞춘다면. 이게 완전 꿀이에요, 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최저 맞추기가 쉽냐? 최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2등급이 좀 우스워 보이지만 최저는 아까 영어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수능에서 지금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거나 재수학원에 있는 이 형들은 국어를 1등급 받은 애들의 퍼센테이지가 4.82%였습니다. 2등급은 7.3이고 3등급은 12.3이고 수학도 5.6, 7.11, 11.44가 돼요. 1등급이 4%인데 왜 저런 숫자가 나오죠? 동점자가 있잖아요. 동점자. 자, 그러면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애들이 지금 1등급을 받는 거예요. 2등급은 80점만 넘으면 되니까 16.25%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국수형 중에 최저를 맞출 과목은 당연히 자명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영어를 너무 못한다. 그런데 애가 특이하게 수학 모의고사만 보면 일일을 계속 찍더라. 그러면 수학으로 맞추는 게 맞죠? 확률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쪽의 퍼센테이지가 더 크잖아요.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예를 들어 가제울고라든가 은평고등학교는 전체 정원이 굉장히 적은 거 아시죠? 200명이 안 돼요. 그런 학교를 보내면 내신에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쪽수가 되는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처럼 최저를 맞출 때에도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부분이 일단은 어느 과목을 선택하실지는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이 아니라 투합 5, 투합 6, 뭐 3합 5, 3합 6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스카이 갈 거면 여기서 무조건 2과목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셋 중에.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도 과탐에서는 원 과목들이 있고 투 과목이 있죠. 근데 이제 입시를 너무 모르는 이발못들은 엄마 나 완전 화투에 꽂혀가지고 화투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 화투로 내가 최저를 맞추려고.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작년에 실제로 화투에서 화학2를 얘기하고요.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국에서 12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가갖고 1등급, 2등급, 3등급 받는다고? 말이 안 되게? 이상하죠? 지학하고 생원이 가장 퍼센테이지가 매년마다 많아요. 선택하는 아이들이 저렇게 쪽수가 많다는 거고요. 자, 과탐 같은 경우는 생윤과 사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3을 앞두고 있잖아요,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최저를 뭘로 맞출 거예요? 과목이 지금 정해져야 돼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그걸 아직 안 정하셨다면요. 이번 11월 모평을 완전히 죄송합니다. 수 세게 맞게 개정색하고 보고 와야 돼요. 탐구 때. 완전히 정색을 하고 와야 돼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는 것에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번 겨울방학 때 최저를 도대체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전략이 세우죠. 과학학원을 보내든가 사탐 인강을 뭐 이렇게 해주든가, 그리고 주요 과목에서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들을 선별해서 삑살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우리 그 예일여고 간담회 할 때 우리 학부모님 오셨는데, 첫째 학생이 대성고를 졸업을 하고 지금 강남대성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를 지금 대비를 하는 거죠. 둘째가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동학년인데, 어머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어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잘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막 정시 만점 맞는 애들이, 모의고사 막 만점 맞는 애들이 막 강남대성이니까 3-4명씩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실 때 김은재 선생님한테 EBS 자료 좀, 이번에 이제 연계가 되니까 그 자료 좀 부탁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선생님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 주려고 지금 다 만들고 계세요. 왜냐면 연계를 너무 쪽집게처럼 잘 맞추셔가지고 작년에도 지금 적중률이 너무 높아갖고,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도 그 친구는 고3 때도 1등급이 나왔거든요, 영어가. 그런데 지금 재수를 하고 있고 정시로 대비하니까 이게 1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잘 나오고 이과고 하지만 이게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보시고서 이제 본인한테 생각이 되는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100분위를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모평을 보고서 결정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뭐 지금 결정 안 하셨어도 지금 저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기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래서 방학 때 탐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딱 세우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 세팅이 시작이 돼야 돼요. 과학학원에도 선생님, 얘 생물 진짜 무조건 2 나와야 돼요, 선생님. 무조건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과학학원에 뭐 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 전형으로 만약에 합격을 시킨다면 평균적으로 내신은 2.33에서 2.36 정도가 돼야 되고요.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단 숫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요즘에 대학들이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합격을 한 학생들의 성적들을 되게 오픈하는 분위기예요. 최근에 이제 한양대도 그거를 오픈을 했어요. 되게 솔직하게 오픈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대를 또 볼게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교과로 지금 합격을 한 사례를 보면 최고로 높은 등급이 내신이 1.26 등급이 국민대를 붙었어요, 교과 전형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2.07이고 제일 합격한 애 중에 내신이 낮은 애가 4.78인데 얘는 일반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2합 5나 2합 6을 맞추면은 국민대를 학생부 교과로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 지금 우리가 좀 이거를 귀 기울여서 좀 들어야 되고 봐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교 추천 전형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입결이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지금 교과 전형으로 그동안 해왔던 그 내신의 기준이 우리가 애들이 이제 원서 쓸 때 저 정도 내신 맞아야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얘네가 세워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도 발표가 나면 교과 전형의 기준이 내신이 몇 등급 정도까지인지를 계산을 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을 모의고사 등급 계산해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근데 최저 맞추기 쉽나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애매한 성적권의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하위권으로 혹은 상위권이었지만 중위권으로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미끄럼 탈고 있어요. 분위기도 지금 숭실이 좀 그렇고, 최상위권은 별로 영향력 안 받아요. 최상위권 학생은 오히려 더 좋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공부하니까 혼자 자습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실제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학력의 격차가 심하냐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60% 이상의 선생님들께서 심각하다라고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그건 이미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수능을 봤던 학생들 중에 영어 과목의 1등급의 아이들은 7.43%고 2등급은 16.25%였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2월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고3들이 좀 되게 힘들잖아요, 얘네가. 3월에 봐야 될 모의고사를 못 보고 4월에 봤습니다. 중간고사도 일정이 계속 늦춰졌고요. 애들이 풀어질 대로 풀어지고 6월 달에 모평을 봤더니만 1등급은 오히려 늘었어요. 8.73%. 그리고 2등급은 12.12%.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상위권은 늘고 2등급은 확 줄었네요. 근데 6평은 좀 쉬웠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러다가 최근에 9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급이 확 줄어버렸어요. 5.7.
그리고 2등급은 11.96%로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너무 지금 줄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와,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고3들이 있고 재수생들이 있어요. 재수학원에. 걔네들이 다 이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1등급 받은 애가 전국에서 5.75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2등급은 11.96이고요. 질문 있습니다. 숭실고등학교 고3이 있어요. 지금 학교에. 그쵸? 형아들 있잖아? 그 형들 중에 영어 2등급 손들어봐. 그럼 몇이나 손들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별로 없어요. 그쵸? 제가 보기엔 한 10명도 안 되지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쵸? 거의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10명이 뭡니까? 한 11%? 그러니까 한 5명 언더? 이 정도라고 저는 추산을 해요. 아까 윤재 쌤한테 물으니까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등급 이상인 애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영어가 또 기피 과목이고 절대평가니까 약간 관가를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자기가 2등급을 너끈히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약간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지 시험이 쉬워질 리는 없잖아요. 2학년보다 3학년이 어렵고 3학년 1학기 3월보다는 당연히 실전이 좀 더 어려운 거지 시험이 그대로 그 난이도를 유지한 채로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퍼센테이지 여기 100분위 안에 드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쉬운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3으로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감정이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자신의 의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숫자를 갖고 오세요. 숫자를. 11월 모평 성적표와 그리고 2학년 마지막까지 딱 기말 끝나고 나면은 1, 2학년 합산된 성적표를 학교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11월 모평을 딱 갖고 오시면 저희가 교과 전형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최저는 뭘로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겠죠? 요거 언제 가능하냐면 일단은 12월부터 1월부터 가능하겠네요. 12월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가능하고 그런데 생기부는 2월 달에 열람이 되시고 출력이 되시니까 생기부로 종합으로의 상담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내신도 이번 기말도 그렇고 3학년 1학기 내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신 잘 봐야 돼. 그치? 무조건 내신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을 드릴게요. 3학년 1학기가 되면 내신을 애들이 공부를 더 빡세게 할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완전 기회예요. 그리고 대학마다 3학년 1학기의 내신의 퍼센테이지를 2학년 전체인 40%만큼의 포지션을 배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바로 이것이 완전히 호재 중에 호재인데 인지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분위기가 그게 또 안 돼 있어. 3학년 1학기 내신은 너무 중요해요. 현역으로 갈 거면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3학년 2학기가 되면 어떨 것 같아? 지금 고3 교실이 어떨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 공부한다고. 근데 걔는 이제 최저를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고 숭실고에서 나중에 이제 실적으로 자랑할 애들이 걔네들밖에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조금 더 깨인 엄마가 있으시다면 걔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좀 공부해. 어차피 너 모의고사 전 과목 할 거 아니잖아. 왜죠? 재수하면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완전 대박인 게 3학년 2학기 때는 애들이 아무도 내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뭐 최저 맞추는 공부를 등한시할 필요도 없고요. 너희들이 조금만 하잖아? 평상시 4, 5등급 받던 애가 갑자기 2 나와. 진짜로.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는 그래도 뭐 아둥바둥 해가지고 종합도 쓰고 교과도 써야 되니까 막 이렇게 아둥바둥해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했던 애가 안 해버려서 8등급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와요. 진짜로. 근데 엄마로서 어떤 느낌이냐면 더 하라고 이렇게 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고생하고 원서 쓰고 나도 약간 마음이 풀어진 거지. 원서 썼으니까 이제 면접 보고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다. 약간 이렇게 되니까 엄마도 그러지, 애도 그러지, 친구도 그러지, 학교도 이러지 이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3학년 2학기까지 챙기면 아까 얘기한 성적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성적이 평균적으로 3학년 2학기까지를 다 집어넣었을 때 3학년이 되게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재수를 시키면 정시가 아니라 학생부 교과로 재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야. 학생부 교과로 재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반수를 하더라도 수능 최저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2-3 과목만.
안 그러면 그냥 생짜로 정시를 해야 되는데 정시도 해본 놈이 하는 거지. 고3 때 그런 애가 무슨 정시를 또 해요. 정시도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나눠지는 거지. 우리가 학종으로 서류 챙기고 내신 공부하던 애가 재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성적이 정시에서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고3 때부터 하지도 않았고. 이게 우리 전략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길어야 돼.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돼요. 긴장을 중간에 그렇게 놔버리잖아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하셔야 되고 우리 학부모님도 내신을 야 다 올려. 4등급짜리 2로 올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평균적으로 어떤 과목을 2로 끌어올려서 4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전체적으로 2.4등급만 만들자.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최저 2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전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일정을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10월 완전 말이고요. 다음 주부터 바로 또 기말고사 개강을 저희가 하죠. 그래서 기말고사 개강을 해서 11월 내내 동안 내신 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12월도 내신 대비를 해서 기말고사는 이제 12월 중순경에 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11월에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날을 꼭 디데이로 빨간 색깔 체크하시고 일정표에 넣어놓으시고 여러분들도 그 전날에는 좀 일찍 자세요. 그리고 절대로 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지 말고 정색하고 재수생처럼 시험 보셔야 돼요. 분위기가 그게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듣기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의고사 그 당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본인이 정말 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월은 저희가 이제 기말 대비 기간을 한참 하고 있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와 있겠네요. 그때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때 이제 기말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1, 2학년 토탈 내신의 성적표를 출력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선생님한테 부탁하셔서 갖고 오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11월 거 갖고 오시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1월, 2월에 성적 상담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카드 보셨죠? 명지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카드로 상담을 1대1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 2월에는 영어가 이제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또 하나의 옷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월에 영어 특강 그리고 아까 이 성적표를 갖다가 상담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생기부가 나올 테니까 이것이 제출이 가능성 있는 학생들은 이제 내셔서 그걸로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도 사실은 전공적합성이라든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가 정말 중요해요. 마무리를 짓는 거라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일정들에서 3학년 1학기 내신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저는 재작년인가? 3학년 1학기 내신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서부학교는 3학년 때 애들이 내신을 잘 안 하고 앉았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3학년 1학기 내신이 너무 중요해라는 분위기도 좀 없고 학원도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라서 저는 이거를 학원의 운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봤어요. 그래서 고3쌤들한테 얘기한 게 명지고 고3을 완전히 아작을 내줘. 명지고 고3의 내신의 출제 경향을 다 분석해서 얘기해 주세요. 숭실고 고3의 1학기 내신을 완전히 분석해서 다 EBS를 쓰지만 실제로 EBS가 학교마다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똑같은 책을 쓰더라도. 근데 제가 그 비슷한 시점에 그때 저희 아이가 고3이 되는 해여가지고 다른 학원에 이제 설명회를 갔더니 그 학원은 좀 되게 큰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수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뭐 개수로 따지면 20여 개의 학교의 아이들이 이제 한 100명이 모여있는 그런 클래스를 운영하는 건데 그때 강사님이 나오셔서 제가 고3 수업을 할 거고 고3 1학기 내신의 제 교재로는 여기 20개 학교지만 이 모든 학교들의 내신에 빈틈이 없을 정도의 모든 대비가 가능한 교재입니다라고 얘기하시길래 저 말을 지금 엄마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약간 믿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우리랑 싸워서 우리가 질 확률이 1도 없다. 내가 3학년 1학기를 쪼개서 진행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해 고3생들한테 많이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학년 1학기 내신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정보 얘기는 뭐 이 정도가 되고요. 예비 고3 커리큘럼을 잠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3 때 고3반은 주 1회로 운영을 합니다. 구상 캠퍼스에 한해서는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12월 마지막 주에 바로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8주간의 커리큘럼이 쭉 짜여지게 됩니다.
EBS 연계가 사실 안 되게 되는 첫 해가 될 거예요. 얘네들부터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출 문제를 다 분석을 하고 풀어보는 건데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수업의 구성은 6시에서 10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1교시, 2교시, 3, 4교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 계시고 교재 구성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자, 4-2의 뭐 교재들까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 교재의 집필을 하신 분이 사실은 김은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들을 저보다는 직접 들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뭐 숭실고등학교 내신을 전문으로 하지 거기가 사실 내신 전문학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주와 어학원은 그런 정체성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 전문학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소기에 뭐 결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탭스로 대학을 보내던 시절에는 이주하는 탭스 전문 학원이었어요. 여러분 선배들 지금 한 27살, 8살 되는 선배들하고 제가 한 25명씩 그때는 대일외고도 있고 뭐 숭실고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탭스 점수를 750점 이상 만들어서 특기자로 대학을 보내던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서중학교에서는 매 월마다 탭스 고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막 응원 가고 그러던 몇 년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의 논술이 강타를 할 때는 논술에서 최저 맞춰야 되니까 국어랑 영어 중에 선택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탐구 국어가 그때는 최저로 효자 과목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최저 맞추는 학원. 그러다가 학종의 시대가 돼갖고 내신이 중요하고 생기부가 중요하니까 저희가 그걸 한 거예요. 저희는 내신 전문학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바꾸고 그때마다 영어가 뭐가 중요하냐의 색깔이 달라질 때마다 똑같은 영어지만 옷을 바꿔 입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 수능에 특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어 강사로서는 너무 흥분되고 사실은 너무 반가워요. 내신보단 진정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